포워딩 실무를 공부할 2%입니다. 오늘은 포워딩 수출 업무의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주나 바이어로부터 오더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더는 전화 또는 메일,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전화를 받으면서 아이템 체크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품명 체크, 두 번째로 컨테이너 사이즈, 컨테이너는 풀 컨테이너 FCL과 소량의 화물을 적재하는 LC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지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작업지 위치에 따라서 출발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부산에서 작업하는 컨테이너는 부산에서 출항하게 되고, 인천이나 양주, 경기도권에서 작업하는 컨테이너는 인천에서 출항하게 되겠지요. 출발항은 포트 오브 로딩이라고 해서 POL로 줄여 부르고, 도착항은 POD로 줄여서 부릅니다. 두 번째로 오더를 받은 후에 선사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선사라고 하면은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주로 KMTC, 고려해운, 연운항해리 또는 천경해운, 기타 등등 여러 선사가 있습니다. 이때 선사 스케줄을 확인한 후에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오더를 받았는데 스페이스 부족으로 12월에 출항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화주에게 미리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주가 이 스케줄을 컨펌할 시에 부킹을 하게 됩니다. 부킹을 받게 되면 컨테이너 매입부터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시에 매입은 따로 하지 않지만 컨테이너가 없을 경우 컨테이너 회사, 주로 극땡땡과 신땡땡에 전화해서 컨테이너 가격을 알아본 후에 컨테이너 인보이스를 요청하고 입금 후 릴리즈 번호를 받아서 오더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오더장은 내륙운송사에 전달하고 그 오더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륙운송사는 컨테이너를 픽업하고 이 컨테이너를 작업지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후에 내륙운송사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연락이 오면 반입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반입지는 평택, 인천, 부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반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반입지에 따라서 수출신고 필증, 즉 면장에 있는 현재 물건 위치나 적재 예상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반입지를 실수 없이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반입지는 포트 코드라고 해서 평택은 016으로 시작하고 신국제는 020, 부산은 030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포트 코드가 있습니다. 신국제와 신성광, 그러니까 같은 인천일지라도 포트에 따라서 포트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가 반입을 하게 되면 반입지와 개근증을 작업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작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입지를 작업장에 전달해야 하고요. 개근증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개근증에서 나온 무게를 토대로 서류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라고 하면은 보통 수출신고 필증, 주로 면장이라고 부르는 이것과 CIPL,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합쳐서 CIP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서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 또는 쇼링장에서 서류를 받으면 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R 제출을 마치고 EDI 신고를 하게 됩니다. EDI 신고는 전산으로 하는 세관 신고, 쉽게 말해서 전산으로 하는 세관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EDI 신고에는 선명, 항차, 화주, 컨사이너 다 들어가고요. 면장 부호와 세관, 코드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EDI 신고를 마치면 각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주로 G서비스, 윈서비스 또는 프라임, 엘비스 이런 각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회사는 G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G서비스를 통해서 체크비엘을 발급받습니다. 이 체크비엘은 서류를 주신 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주나 작업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출항 하루 전, 늦어도 당일에 파트너에게 이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면장을 전달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도와 연운항으로 전달하는데 청도 파트너에게는 CIPL 작업사진, 저희는 주로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작업사진에서 모포가 필히 보여야 하는데요. 자동차 밑에 모포가 없으면 출항을 시키면 안 됩니다. 중국에 가서 해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재작업을 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스터 BL이란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으로 출항했다는 증명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BL, 이것은 포워딩 회사에서 발행하는 BL입니다. 그래서 청도에는 서류, 작업사진,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을 보내고요. 연운항에는 서류, 작업사진, 마스터 BL, 그리고 바이어와 한 계약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윈서비스나 G서비스에 들어가서 프레이트 차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 운임 컨테이너 하나가 출항하는데 나갔던 모든 운임을 적게 되는데요. 주로 트러킹 차지, 오션 프레이트, LSS, THC, 바프, 카프, 데머리지 차지. 데머리지 차지는 CY 보관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Y에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프리타임은 보통 7일 정도 주어지는데요. 7일 이내에 출항하지 못한 컨테이너에 대해서 하루당, 데이당 15,000원 또는 16,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션 프레이트는 해상 운임이고요. LSS는 로우 서퍼 서차지라고 해서 저유 확류비,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의 약자로 컨테이너가 CY 반입 후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크레인 사용 요금이라든지 터미널에서 화물 취급을 하는 비용을 TH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프는 유류 할증로로 선사 측에서 유가 변동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유동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주로 30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워딩 수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SR 입력할 때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VGM이라고 하는 이것은 컨테이너 내품 무게, 즉 net weight, 안에 실려있는 무게, 예를 들어서 7,000kg. 그리고 컨테이너 태어 무게, 저희는 주로 40하이큐 컨테이너를 나가는데 40하이큐의 태어는 3,880,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3,880 이럴 경우에는 7,000 더하기 3880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VGM이 완성됩니다.